안녕하세요. 센트리 IBO 이상욱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교사로 보았던 아메의 가치와 비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 자신에 대하여 먼저 소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의 순서를 돕는 순서인 듯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지금 고향에 살아계시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는 초려 이유태 선생의 13대 종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시는 저희 형님이 종손이시고 저는 둘째입니다. 종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신식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했어도 서로가 그리 서운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런 종가의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하여 생각이나 행동도 고지식,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당연히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그런 느낌이 확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외정시대, 즉 일제 식민지 시대죠. 그때 태어나셨지만 한학의 전통을 이어오던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더구나 집 어른들께서 독립운동으로 옥살이까지 하시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외정 신식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종손으로서 상투까지 하셨던 할아버지는 농사짓는 지금 시골 생활에서 남자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예를 들면 농사일, 나무하는 일 등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새벽에 사랑채 부엌에서 소주 끓이기, 안채 부엌에 가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일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종부로서 빈혈을 하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함께 인사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잘 살거라. 너희는 선생으로서 맞벌이를 할 터인데 함께 바깥일, 직장생활 하거든 손자인 내가, 남자인 내가 집안일을 함께 하거라. 행여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고 멀리하면 못 쓴다. 시대가 바뀌었고 특히 맞벌이하는 처지에는 함께 해야 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가정일 또는 부엌일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저는 문득 종가, 그것도 13대 300년 이상 종가의 출신인 저보다도 신식교육을 먼저 받은 가정 출신인 친구들이 훨씬 더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시골 출신, 이른바 촌놈이었던 저는 도시생활, 특히 도시 문화생활에 대해서 동경하곤 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동경은 여행을 통해 다소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복무도 외국 군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의 자원입대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계의 역사, 즉 세계사를 가르치면서도 그저 책으로, 그림으로 설명만 했을 뿐이지 외국에 답사여행하면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나중에 아메 사업을 결정하는데 나름 크게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2년 동안 공주 향교에서 운영하는 학당에 다니면서 사서 삼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개성을 위해 전통 성년식인 관례, 계례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잘 보시면 저는 하나는 저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학당 동기이자 저희 졸업 1년 후배인, 일부러 제가 후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비역이라서 3년 선배님인 더블 다이아몬드 김도호 리더님이십니다. 졸업 후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차에 제가 아메를 먼저 알고 이 좋은 도구를 형님에게 알려줘서 형님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형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메를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학창시절에 포부도 큰 형님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여 혼날까 두려워서 2년 동안은 말을 꺼내지 못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큰 용기를 내고 형님을 후원했고 그 결과 오늘날 스폰서인 저를 추월하여 더 큰 리더로 성장하셨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역전의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누구일까 여러분 혹 놀라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3년째 근무한 학교의 고3 담임 시절 앨범입니다. 혹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저도 이른바 왕년에는 지붕이 튼실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인 97년도 제 나이 33살 때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후에 26살 교사 발령을 받고 다음해 1월에 대학의 같은 역사과 동기 동창이었던 아내와 결혼하고 딸 둘을 두었습니다. 교사 생활 5년차쯤인 30살 당시에 저는 아직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였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농사꾼 아들이었던 저는 주말이면 친가 처가에 가서 농사를 거두는 일에도 바빴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가까운 처가에 주중에서조차 호출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름 말 못할 일도 많고 가정생활도 일부 포기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을 직장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아내에게 혼나기도 했죠. 무슨 말을 들으며 혼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헌신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리 애쓰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연공서열 직장, 특히 공직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아직은 통용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30살 당시에는 아내가 발령받기 전이라 아직은 혼자 벌었었고 딸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퇴근 후에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업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대리운전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대리운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32살 겨울이 되어갈 때 아내의 옛날 직장 동료였던 부부가 아메를 전해주었고 말을 그분들 말을 듣고 나서 만일 당신들 말대로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고 만일 나중에라도 당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그만두어도 손해는 없을 것이니 곧바로 시작하겠다 하고 저희 아메의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자기가 세일즈는 하지 못한다 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혼자라도 하라 라고 하고 적극 나서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 혼자 시작을 했고요. 약 6개월쯤 되었을 때 드디어 아내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말에 했던 1박 세미나에 아이들을 제가 돌보는 조건으로 아내를 세미나에 참여시켰었는데요. 돌아오고 나서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겠노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세미나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아마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비즈니스의 주도권은 아내에게로 넘어갔고 저는 근근히 스폰서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교수, 박사,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보였겠죠. 그런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더욱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업적인 관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젊은이의 관점에서 아메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특히 또 제가 역사교사였기 때문에 역사교사의 관점에서 어떤 정당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명분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아메를 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 명분을 찾았으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실리를 얻으려고, 실리라는 건 비즈니스 결과를 얻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아메이에서 찾은 모든 명분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역사교사로서 제가 찾은 아메이 비전과 가치를 간단하게나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햇빛이 프리즘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아메이 사업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자, 아메이 또는 아메이 사업은 우리 ABO들과 성공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ABO들의 사업의 성패는 긍정적인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프로모션 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에는 프리즘을 통해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ABO와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메의 정신세계, 바로 창업자의 철학, 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 안목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안목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자, 웬 아메이 비즈니스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에드워드 헬렛 카, E.H. 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역사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다방면에 조예가 깊다고도 합니다. 문학에 관한 역사인 문학사, 미술에 관한 역사인 미술사, 그렇죠? 음악사, 체육사, 과학사, 역사와 무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태정태세 문단세라는 조선왕조 계보뿐만 아니라 역사교사인 저는 지금도 동명성왕, 주몽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역사, 고구려 왕조 계보도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깨알처럼 자세히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방면의 조예가 깊지는 못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아메이에 보다 많은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중용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보시는 저울의 중심을 대략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저울의 추는 분명히 중심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어떤 사람은 저울이 중심부에서 어긋났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저울추가 중심부를 떠나서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저울추는 저울의 중심부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공식이 있으므로 어쩌면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그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치평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집 거실의 중앙과 집의 중앙과 또는 행정자치단체의 중앙과 대한민국의 중앙이 서로 다 다를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 생활 저울추의 균형점을 철학적으로는 중용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용점을 통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며 유교에서는 공자가 유일한 성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는 중용점을 알기가 정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동전은 3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중간 부분,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를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회색지대라고 말하고 개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 의하면 중간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지성, 지혜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승진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따야 하나? 나도 부업을 해야 하나? 나도 미래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어쩌면 우리는 최고의 지성적 고민의 경지에 있는 것이라 우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조선은 망하고 우리 민족은 뼈아픈 식민지를 겪어야 했을까? 둘째는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 후에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오늘과 같은 단군 이래 최대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굶주림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주제에 관한 그런 해석은 아주 분분해서 학교에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거나 그야말로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빌려서 정리한 것이겠죠. 자, 성공에는 세 가지 핵심 조건 또는 핵심 요소가 있답니다. 자, 그것들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목, 즉 세상을 보는 시야 통찰력이고요. 둘째는 의지, 즉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조력자, 다른 말로 도우미 또는 레버리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레버리지가 있어야만 작은 노력, 적어도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한말에 조선의 지배층, 즉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첫 번째 조건인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세계사적인 변화, 즉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 개척하던 시기죠. 변화무쌍한 그런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인 의지는 없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 의지는 다른 조건에 의해 변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조건인 조력자도 조선은 얻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죠. 그 동학군을 진입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군대도 조선에 들어왔고요.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을까요? 당연히 우리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다음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큰 성과가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자신과 가정의 미래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과 가정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조력자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단언컨대 아메이 속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고 아메이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지를 아직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아메이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900년대 20세기 초가 되겠네요. 뉴욕의 5번가에는 수많은 마차들 속에서 자동차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후 뉴욕의 5번가에서는 반대로 수많은 자동차들 속에서 마차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변화를 거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차를 만들고 말을 키우고 먹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줄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자동차 왕이 누굽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죠. 미국의 포드 자동차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1903년에 포드가 A형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고요. 1908년에 T형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컨베이어 벨트 또 그리고 생산 공정의 일원화 이런 등등 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 경영 기법이 도입되면서 정말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만들어지고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이렇게 10여 년 만에 이러한 큰 변화가 오게 될 줄을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있던 것이죠. 자, 오늘날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 속에서 기존의 직업에서 어쩌면 특권을 누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20세기 초 미국의 5번가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고통을 수반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급속한 기계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노동자들이 이 기계를 부수고 저항하던 그런 일을 역사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러한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또 그 발전된 기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이슈를 내걸고 심지어 목숨 걸고 이렇게 데모하고 저항을 하고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사실 그 주장이 많이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은 사실이고요. 시간이 흐르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세상의 트렌드 변화의 안목을 가지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1년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50년에는 시장이 없어지고 네트워크가 장악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2050년이 대략 40년 정도의 후 일이었지만 어느덧 10년이 지난 오늘날 기준으로는 30년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제공되는 세상 변화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가치 있는 정보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책 중에서 세븐테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7가지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기술이 지금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아메이가 최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7가지 분야를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20% 라이드는 아메이 세계의 메타버스 역할을 현재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 바디키, A7070, A페이, A 컨텐츠, A 라이브, 이런 7가지 아메이 컨텐츠는 우리들 ABO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소비자 트렌드 중에서는 머니러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추가 소득을 위해 더 많이 애쓰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동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트렌드에 좀 더 일찍 동참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 트렌드 중에는 구독경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구독경제란 마치 정해진 날에 신문, 잡지를 구독하듯이 매월 규칙적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소비 문화를 말하는데요. 생필품을 규칙적으로 소비하는 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즉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아메이 구독경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또 다른 추가 소득은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온몸으로 하는 시간 투자를 하는 추가 소득은 하루에 24시간 한정된 시간에서는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의 시간 투자를 통해 추가 소득을 벌면서 그 노력이 결국은 자산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아메이 사업인 것입니다. 아메이 창업자인 리치드 보스는 말씀하시기를 꿈이 있는 사람은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아메이가 바로 꿈이 있는 우리 ABO가 그 트렌드를 올라탈 수 있는 초력자, 레버리지가 되어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아메이는 어떤 회사일까요? 또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을 잘하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 리치드 보스, 제이벤 핸들이 창업을 했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세계 최초 그리고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회원사업가, 즉 ABO에게 1인 기업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구독경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 제공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더 많으시다면 별도의 학습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아메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잡지인 포브스에서 미국 내 100대 개인 기업 중 28위로 선정된 건실하고 명망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특허 연구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연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도 명망이 높습니다. 한국아메이는 전국에 16개 브랜드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ABC라고 부르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라고도 합니다. 아메이가 무엇이 다를까요? 아메이는 보통 기업과 철학이 다른 회사입니다.
기업 이념만 보더라도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더 낫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음미해 본다면 더 나은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건강 솔루션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가 소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는 거대한 비즈니스, 자기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 맞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이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수출도 하고 있고 한국의 고용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EBS에서는 아메이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기사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기자죠. 김방희 기자가 아메이 본사를 방문해서 아메이가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들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아메이 회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드물게 하는 것을 아메이는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이겠죠. 자, 아메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우선주의, 품질 우선주의, 소비자 우선주의,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어떤 기업에서도 아마 자기들도 잘한다고 주장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메이만큼 철저하고 앞장서서 이런 가치를 지켜나간 그런 기업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를 정말 아메이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직거래 유통, 즉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금 조건, 즉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특권을 판매를 합니다. 소수의 역량 있는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메이는 그러한 특권을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다. 즉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제창한 마르크스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부자들의 생산수단 독점이라는 것인데요. 아메이는 그 생산수단을 스스로 그 독점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생산수단을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엄청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경제학자는 나중에 언젠가 아메이 창업자들은 노벨 경제학상 그 이상의 특별한 상을 수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1년도 5가지 제품으로 한국 아메이는 시작을 했고요. 97년도에는 약 70여 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메이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작은 제품들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찌라시 한 장이네. 이런 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아메이는 한국에서도 수천 가지 제품을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요약해서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1959년에 아메이가 창업했기 때문에 그 후 10년, 60년대가 되겠죠? 60년대에는 아주 소량의 제품으로 판매 중심으로 아메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제품 수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아메이가 거의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던 그 과정을 우리 한국 아메이는 91년도에 들어와서요, 짧은 10년 동안 그 단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서양의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이 거의 200년 이상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산업혁명의 결과를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산업혁명의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또 빨리 배우고 수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아메이는요,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모바일 비즈니스가 함께 동시에 아주 크게 성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극소수만 성공하고 상위 1%가 수입을 독점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관심을 갖던 분들도 이런 말을 듣고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라고 갈등을 하고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아메이 전체 회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체 회원을 100만 명, 즉 10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절반인 50%는 제품을 구매하지조차 않습니다. 이런 회원이 평생 그대로 있다면 그야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는요, 매년 자격갱신 제도를 두어서 구매하지 않는 그런 회원들을 자격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가들에게 시장의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포화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30%는요, 소량 구매하는 회원들이고요. 그 다음 16% 정도는 아주 매니아층입니다. 이 매니아층은요, 아메이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어쩌면 찐 소비자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나머지 4% 중에서 3%는 부업으로 조금씩 때로는 아메이를 열심히 해볼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1%는요, 아주 규칙 사업자, 시스템 사업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진정으로 정식 사업가인 플래티넘 이상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한국 아메이 정식 사업가는 5,000명 내외, 대략 0.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 순환의 사이클을 잠깐 보신다면 우리는 수입이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수입을 갖고 계신가요? 월급이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비 지출을 하고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하고 투자해서 자산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자들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이루어지는 소비 지출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이룰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자 아빠의 가르침, 대안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은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직업 사분면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사분면에 종사를 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 거의 90% 아니 95%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번은 창업한다, 2번은 프랜차이즈를 한다, 3번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라고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ABO들은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가들은 처음 시작할 때 어쩌면 자영업 수준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궤도에 오른다면 사업가로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투자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늘 우리 사회에서 그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절대평등이고요, 하나는 기회균등입니다. 여러분, 절대평등은 어쩌면 자본주의에서도 일부 말하고 있고요, 또는 공산주의에서도 일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잘 살 거야. 아니야,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어. 이 사업에는 똑같은 기회가 있는데 10억만 들고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절대평등을 가지고서는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기회균등이라 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그런 경기 시청을 할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바로 이런 기회균등의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 아메이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요, 아메이는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자유기업 활동을 지지하고요, 자신만의 사업기회, 거대한 사업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아메이는 자유기업 정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따른 그런 분배는요, 강력한 자본주의적인 특성입니다. 똑같이 분배하지 않고 노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요,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가들이 늘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서민들은 늘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빈부격차가 가속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비판은 좋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공산주의가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 치고 이른바 잘 사는 그런 나라, 잘 사는 국민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자, 대안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저는 아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빈 토플로조차도 프로슈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슈머가 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이는요,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생산 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는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정말 강력한 공산주의자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축복일까 재앙일까? 자, 외국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더니 4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병장수, 아픈 것이죠. 무전장소, 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업장수, 그리고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이거는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무병,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되고요. 유전, 돈을 많이 가지고 또는 돈을 벌면서 오래 살면 되고요. 유업, 일할 거리가 있이 오래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인장수라고 합니다. 여인은 더불여자 사람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오래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또 이미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ABO들은요, 이 4가지 모두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을 많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다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친 밥과 물을 먹고 팔뚝배기에 잠을 자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귀하는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귀는 뜬구름이다 라는 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공자님은 옳지 않은 부귀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옳지 않은 부귀가 뜬구름이지 옳은 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다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한 것도 잘못이고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자인 것도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이다 라는 것이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라고도 합니다. 자, 리치 디보스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산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돈을 생각하는 그런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갖는 이 꿈도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ABO들의 가장 큰 강력한 자산은요, 바로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저 자신도 아직도 그런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선생 티를 좀 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공식 질문입니다. 30세 전후인 여러분은 미래 준비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또 60세 전후인 여러분은 100세 시대 축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감사합니다.